중국 경제, 중국 증시, 기업 이야기하는 차이나 TV 시간입니다. 오늘은 하나금융투자 김경환 신흥국 주식 파트장님 스튜디오에 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내년 그림들을 이제 그려야 되기 때문에요. 이전에도 화상으로 인터뷰하면서 잠깐 여쭤봤던 적은 있었는데 내년에 대한 중국 경제 또 증시 전망들 오늘 또 종합을 해오셨습니다. 내년 중국 경제 시장을 볼 때도 일단 올해 워낙 우리가 고생을 해갖고요. 정책 리스크 때문에 내년에도 이제 정책의 방향이 어떻게 가는가를 중요하게 봐야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일단 정책을 좀 전망을 먼저 하고 네. 매크로나 시장을 마련해야 될 것 같고요. 내년의 경우는 일단 올해의 경우가 사실 거시정책 쪽에서 보면 통화정책이나 재정정책이 이례적으로 동시에 타이트했고 굉장히 타이트하게 운용을 했고 산업규제도 뭐 아시는 대로 상당히 조금 긴축적으로 가져갔었습니다. 내년에 일단 저희는 통화나 재정정책이 저희가 보고 있는 모든 데이터상으로 보면 2019년 이후 저점까지 뭐 유동성 증가율이나 이런 것들이 떨어졌기 때문에 제로 베이스에서 이제 바닥에서 시작한다는 점이 좀 기대의 요인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산업 규제 같은 경우는 저희가 올해 이제 여러 가지 반독점법이나 플랫폼 규제, 게임 규제 이런 것들이 상당히 좀 힘들게 했는데 세팅을 먼저 하고 내년에 좀 모니터링을 하는 좀 약간의 이제 규제로 강도로 본다면 휴지기가 좀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좀 갖고 있습니다. 내년이 이제 다음 주 월요일이면 사실 이번에 이제 전당대회를 하게 되는데 네. 9년차 사실상 마지막 이번 기수 5년 기수의 마지막 당대회가 이제 다음 주에 열리고 네. 내년 11월에 본격적으로 이제 20기가 출범을 하기 때문에 10년 차인 경우는 보통 규제라든지 이런 것들이 조금 좀 강도를 좀 조절을 했었기 때문에 시기적으로도 내년에 조금 완화하는 방향으로 저희가 좀 기대를 하고 있고요. 부동산이라든지 올해 했던 서비스 대상 규제들은 조금 바닥 확인 후에 내년에 조금 완화적으로 좀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다음 주에 주초반에 이제 19기 지금 임기의 6중전회가 이제 열리게 됩니다. 네. 조금 워낙 사실은 재정정책이나 통화정책은 예측하지만 산업 규제나 이런 거는 뭐 규제 리스크는 예측을 못했던 거였기 때문에 올해 어려웠는데요.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들도 올해만큼은 아닐 내년에도 또 그렇게 시진핑이 장기 집권하기 위해서 뭘 더 카드를 또 내놓는 거 아닌가요? 일단은 뭐 장기 집권 여부와 상관없이 네. 사실 올해 했던 정책들이 장기 그림이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예. 내년에는 입법이나 이런 것들을 해놓고 뭐 일종의 이제 가두리 어장처럼 이렇게 만든 다음에 그 안에서 어떻게 이제 주체들이 움직이는지 보는 구간이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보통 시장이라는 게 결국에 몰랐던 어떤 규제라든지 이런 것들이 처음 입법되고 세팅될 때 제일 공포를 느끼는 거고, 내년에는 이게 좀 익숙해지지 않을까 생각을 갖고 있고요. 새로운 규제나 이런 것보다는 기존 규제의 어떤 조절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네. 올해 아마 뭐 노이즈는 있지만 그래도 전 세계에서 가장 성장률 보면 가장 많이 성장한 데가 아마 중국일걸요. 내년 중국 경제 성장률 좀 예측해 주시고요. 인플레이션 문제는 뭐 중국도 함께 고민이죠. 그렇습니다. 지금 사실 중국은 글로벌 트렌드랑 좀 반대로 중국에서 이제 그 인플레이션을 이끌었던 게 결국에 생산자 물가, 저희가 PPI라고 얘기하는 공급자 쪽의 물가였고, 그게 9월, 10월의 정점으로 인해서 원자재 가격이 최근에 좀 폭락을 하고 있고, 그래서 중국은 인플레이션 걱정은 저는 크게 하지 않으셔도 된다고 네. 말씀드리고 있고, 일단 성장률이 좀 중요할 것 같은데 내년 성장률은 대략 5% 초중반대, 그러니까 5.3이나 5.5% 연간 성장을 예상하고 있고요. 이게 어느 정도 레벨이냐면 2019년에 저희 팬데믹 직전에 중국 성장률이 6% 성장이었고, 네. 그리고 그리고 팬데믹 직후에 2년, 그러니까 작년과 올해 2년 평균이 현재 4.9%까지 떨어져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내년에는 계단 형태로 팬데믹 이후에 뉴노멀한 성장률이 5% 중반대에서 이제 좀 안정화될 걸로 보고 있고, 경기 흐름이 좀 중요할 것 같아요. 시장이 지금 오늘 중국 증시 개장에서도 금리가 빠지고 이런 성장 관련된 경기 민감주들이 지금 부진한 상황인데, 경기가 부동산 제조업 중심으로 내년 1분기까지 좀 내려갈 것 같습니다. 하지만 계속적으로 떨어지는 건 아니고 내년 분기 기준으로는 1분기 정도의 좀 저점을 확인하고, 인플레이션 죄송합니다. 인플레이션의 경우는 이번 9월, 10월에 정점을 통해서 생산자 물가가 내려가고 이게 소비자 물가로 전가가 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내년에 소비자 물가도 안정적으로 예상을 합니다. 그래서 1분기까지 아마 중국이 좀 스태그플레이션이 아니냐라고 걱정하실 수 있지만 실제로는 오히려 수요 걱정을 좀 하시다가 내년 1분기 이후부터는 정책의 완화된 효과들이 좀 발휘가 되면서 상저하고 패턴으로 가고, 물가는 저희가 얘기하는 디스인플레이션, 크게 그렇게 인플레이션 걱정을 안 하는 그런 상황으로 저희가 내년을 예측드리고 있습니다. 네.
아까 그 성장률 표를 준비해서 보여준 걸 보면 올해 이제 막 산처럼 피크를 쳤던 거는 작년 때문에 이제 기저가 나타나는 네, 거죠. 작년에 네. 골이 깊었기 때문에 네. 올해 이제 많이 올라온 네. 거고요. 2년 평균을 해보면 사실은 5% 정도 성장입니다. 네, 그러니까 평균 추세대로 이렇게 가는 그 장기선을 봐주는 게 훨씬 좋다는 네, 거죠. 그렇습니다. 그렇게 보면 이제 이전에 코로나 이전에 6%대에서 5%대로 진입하는 그렇습니다. 네, 예. 중국 경제 내년 전망들 하고 있습니다. 올해 뭐 중국에도 이제 가격 변수, 아까 원자재 말씀도 하셨고 전력난도 있고 굉장히 많았었는데요. 조금 더 디테일하게 좀 살펴봐야 될 변수들이 있으면 몇 개 얘기해 주세요. 일단은 저희가 내년에 규제라든지 뭐 부양책 이런 것들 전체적으로 올해보다는 좋아진다고 말씀드리고 있지만 크게 세 가지는 안 바뀌는 게 좀 있습니다. 하나는 제가 이제 나쁜 대출, 나쁜 에너지 사용 억제, 나쁜 생산 억제 이 세 가지로 표현을 드리는데 네. 이게 대부분 다 신재생하고 연계가 된다고 보시면 되는데요. 나쁜 대출 억제라는 거는 큰 틀에서 중국의 가장 리스크라고 할 수 있는 부동산과 지방정부 부채의 커넥션을 지금 끊는 작업을 3, 4년째 하고 있고 그 과정에서 헝다그룹 같은 것들이 나온 거고요. 내년에도 부동산 규제를 완화는 하겠지만 좀 쉬어가는 해지 실제로는 대출이 부동산으로 들어가는 거는 큰 틀에서 막을 거고 이 돈들이 결국에 올해 어디로 갔냐면 결국에 제조업 쪽, 테크나 신재생 쪽으로 막대하게 들어간 돈들입니다. 그래서 내년에 나쁜 대출이 억제되면서 반대로 반사수혜를 보는 산업, 즉 주도주는 여전히 돈이 들어가는 제조업과 테크와 신재생 분야로 생각하고 있고요. 나쁜 에너지 사용 억제라는 건 결국 석탄이고요. 올해 석탄이 참 우리나라 뭐 최근에 요소나 마그네슘이나 여러 가지 이슈로 또 공급 충격을 좀 주고 있는데 사실 내년에도 수요가 그렇게 좋지는 않지만 전력대란은 이렇게 반복적으로 발생하지 않겠지만 석탄을 억제함으로써 중국 쪽에 이제 그 어떤 철강이나 화학이나 정유나 이런 쪽의 생산이 좀 억제되는 요인들이 좀 있을 것 같다. 그리고 마지막 연결해서 말씀드리면 나쁜 생산 억제라는 것도 결국에 올해 있었던 알루미늄이나 이런 비철, 철강 이런 쪽에 대한 억제 요인이 있기 때문에 1분기까지 저희는 사실 원자재 가격의 약세를 예상은 하지만 내년 여름쯤이나 동절기에 또다시 이 전력 수요가 많이 몰릴 때는 공급이 차단되면서 중국발 일부 이제 공급 대란 이런 이슈들이 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중국의 이제 가격 동향을 좀 살피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제가 내년에 두 가지 정도 새 이제 어떤 변수를 말씀드리고 싶은 거 하나는 전기료 상승이 시작됐다는 부분 좀 주목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전기료 상승 결국에는 에너지 소비 억제나 나쁜 생산을 줄이기 위한 카드로 전기료를 지금 들었기 때문에 전기료 상승세가 과연 내년에 어떤 공급 문제를 일으킬지를 지켜봐야 되고 반대로 저희는 투자라는 입장이기 때문에 반사수혜를 국내 업체들이 볼 수 있는지 좀 지켜보셔야 되고 네. 두 번째는 내년에 세금 이슈가 좀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올해 플랫폼이나 교육 게임 규제 같은 거는 세팅이 끝났지만 내년에는 세금 쪽을 조금 공동부유 목표화해서 좀 건들 가능성이 있고요. 그래서 저희 종부세와 좀 부동산세와 유사한 부동산 뭐 보유세 네, 보유세가 얘기 이제 나오네요. 시범 도입될 가능성이 있는데 시범 지역이 다행히도 한 4-5군데 정도로 이제 제한적으로 시작을 하니까 네. 전면 도입까지는 2년 정도 시간이 있지만 진짜 부동산 리스크 그리고 다주택자에 대한 중과세 이런 것들이 도입되는 시점을 조금 유심히 중국 투자자들은 좀 지켜보셔야 될 것 같고 가장 체감적으로 지금 가깝게 느껴지는 건 소비세 인상 가능성입니다. 그러니까 공동부유 목표 하에서 결국에 사치세라든지 고가 제품에 대한 소비세 인상 가능성이 좀 있기 때문에 최근에 중국의 주도 섹터였던 백주 같은 마오타이 같은 섹터들이 영향을 받는 이유도 고가 제품에 대한 세율 상승에 대한 부분인데요. 국내에서도 꼭 지켜보셔야 되는 이유가 화장품이 걸려 있습니다. 네. 화장품도 중국에서 고가 제품에 이제 속할 수 있고 현재 평균 15% 정도 되는 것들이 혹시 인상이 된다면 내년에 조금 변수가 될 수 있고요. 시기적으로 보셔야 되는 시기는 3월 전인데 전에 1, 2월에 입법 과정이 혹시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저희도 아직은 좀 추측과 추정입니다만 현지 애널리스트들과 매니저들은 소비세 인상 가능성을 높게 보면서 좀 긴장하고 있다. 그래서 사실 내년에 소비재를 고가 소비재나 이런 쪽을 중국에서 보시기보다는 좀 필수 소비재나 여전히 좀 제조업이나 신재생 쪽으로 보셔야 되는 이유가 이 세금 이슈가 아닐까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예, 중요한 변화들입니다. 네. 체크를 해야 되겠고요. 다음은 이제 저희가 궁금한 중국 증시 전망하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보면 사실 여름에 보면 중국 증시, 홍콩 증시 엄청난 변동이 있었던 걸로 기억이 되는데 월봉을 보니까 사실 뭐 지금 지수는 작년 연말 지수하고 플랫하게 네. 조금 한 1% 오른 정도에서 맞습니다. 월봉을 보니까 사실 플랫하게 갔는데요. 내년 중국 증시는 어떨까요?
일단 내년에는 저희가 실적 장세로 보기에도 조금 애매하고 사실 유동성 장세도 아닐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중국이 내년에 제일 유리한 것 중에 하나는 올해 조금 허리줄을 동아줄을 좀 졸라맸기 때문에 내년에는 긴축 부담이 제일 적은 증시라는 부분이 좀 메리트로 작용을 할 거고, 제 예상대로 실적이나 경기가 1분기에 저점을 확인하고 올해만큼의 V자는 아니겠지만 전체적으로 이제 U자형으로 안정된다고 가정을 하면 실적과 밸류에이션이 좀 안정화될 수 있고요. 주도주는 저희는 올해 좋았던 에너지 소재 같은 소위 시클리컬이라고 얘기하는 경기 민감주보다는 금리가 전 제한적으로 크게 안 오를 걸로 보고 있기 때문에 성장주나 테크 신재생 같은 조금 희소성 있는 성장주에 좀 더 관심을 많이 가지셔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좀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생산자 물가가 떨어지면서 생산자 물가의 그 스프레드를 가지고 좋았었던 화학, 철강 이런 시기는 조금 저물고 내년에는 여전히 투자에 나오는 그 신재생 쪽 그리고 테크나 소부장 쪽 이런 쪽에 관심을 많이 갖고 있고요. 특히나 저희가 중국에서 테크나 소부장 관련해서는 계속 말씀드리고 있는 상해 과창판 지수, 스타 50 지수 이런 것들이 연계 상품이 국내에도 좀 많이 나올 건데 저는 이 과창판 지수가 내년에 성장주가 상대적으로 좋은 환경에서는 또 좋은 투자 대안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상해 종합지수 예측은 저희가 뭐 항상 틀리기 때문에 가이드라인으로 말씀을 좀 드리지만 네. 내년에는 상단을 4,100, 오늘자로 3,550 정도 상해 종합지수 하고 있는데 상단한 4,100 정도 저희가 제시해 드리고요. 특별하게 저희가 1분기 이후에는 리스크 요인이 좀 크진 않을 걸로 보고 있고, 물론 이제 정책 관련해서 섹터별 영향은 있겠습니다만 올해 이렇게 전반적인 규제 리스크에서는 좀 자유로워질 거 생각을 좀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도주로서 저희는 내년에 성장주가 유리하기 때문에 조금 그 어떤 중국 본토의 신재생이나 테크 기업을 좀 관심을 가지시라고 말씀드리고 있고, 시장에서 제일 고통스럽게 됐던 게 이제 결국에 홍콩 증시 쪽에 뭐 빅테크라든지 저희 플랫폼 같은 기업들이고 소비재들 기업들인데요. 저희가 내년 상반기에는 소비 시장이 조금 하향 안정화되면서 소비재라든지 좀 많이 빠진 알리바바나 텐센트 같은 플랫폼 기업들의 기술적인 반등은 있겠는데 저는 내년에도 여전히 이 생태계가 좀 바뀐 상황이라서 준 서비스업이나 플랫폼 기업의 경우는 이익이 증익되는 만큼만 수익률 기대를 좀 가져가셔야 될 것 같고, 대략적으로 얘네들이 10에서 한 15% 정도 성장세를 보고 있기 때문에 너무 큰 폭의 비중 확대보다는 여전히 제조업 중심으로 중국을 보시고 홍콩이나 소비재는 기술적인 반등을 상반기에 조금 기대하고 있습니다. 베이징의 제3증권거래소 이제 개장한다. 내년이면 이제 흐름대로면 연초 개장하겠네요. 그렇게 그쪽은 뭐 테크주나 중소형주 이런 쪽이 맞나요? 그쪽은 사실은 예전에 저희 창투나 VC 업체들이나 유니콘 투자하는 업체들이 사실 건드렸던 굉장히 군소 업체들이기 때문에 네. 지수가 출시되지 않는다면 저희가 직접 투자하거나 크게 관심 가지시기보다는 그냥 시진핑 주석의 자존심이니까 관련해서 조금 버블은 낄 것 같고요. 대신 저희는 여전히 메이저 기업이나 좀 큰 기업이 많이 들어가 있는 상해 과창판, 스타 50 지수를 좀 더 보시고 그 안에 소부장 기업들이나 테크 기업들을 좀 관심을 가지시고요. 우리나라랑 지금 중국이 외국인 수급 가지고도 경쟁을 좀 하고 있기 때문에 그쪽에 지수들이 움직이는 것도 좀 예의주시하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좀 갖고 있습니다. 예, 차이나TV 오늘은 내년 2022년 중국 경제 증시 전망했습니다. 하나금융투자 김경환 파트장님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